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을 가만히 꺼내어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걱정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이런저런 근심으로 출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많은 걱정 가운데 실제로 해결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마음을 괴롭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는 지혜와 그 지혜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빌려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본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마음입니다. 다가올 위험을 미리 살피고 대비하게 만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게 살아나면 오히려 사람을 갉아먹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미 끝나버린 일을 곱씹으며 가슴을 졸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이 흔히 품는 걱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실제로 닥쳐오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가만히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걱정이 당장 손을 댈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일 뿐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손을 댈 수 있는 일이라면 차분히 움직이면 되고 손을 댈 수 없는 일이라면 마음에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잘하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훨씬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 가운데 변방에 살던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국경 너머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화와 복은 사람이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달아났던 말이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기뻐하며 노인에게 축하를 전했지만 노인은 역시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안타까워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반담했습니다. 그 뒤 전쟁이 일어나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싸움터로 끌려갔지만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그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닥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람은 끝까지 알 수 없다는 오래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일에 너무 깊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선 후기의 큰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선생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화평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서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기대가 쌓일 때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근심이 자라납니다.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순간 마음에는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처럼 베푼 마음에서 보답을 바라는 생각을 슬며시 내려놓을 때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도 마음을 다스리는데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선생은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음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심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어가며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고 근심스럽다 해도 그 안에는 작은 기쁨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지금 마음이 즐겁고 가볍다 해도 그 안에는 또 다른 근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근심에 너무 깊이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도 즐거움처럼 흘러가는 한때의 마음일 뿐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의 마음 그릇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였습니다. 그릇이 좁은 사람은 벼스스를 얻기 전에는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벼슬을 얻은 뒤에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못할 짓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만들어내는 근심의 굴레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는 근심도 적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자신도 모르게 쌓여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라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크게 번집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 사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 사이의 근심은 한결 줄어듭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부부일수록 큰 사랑의 말보다 작은 배려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마음, 힘든 하루를 묻지 않아도 알아채는 마음,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근심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일화도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학문에 몰두하였는지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처지를 생각하면 선생에게도 분명 크고 깊은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눈앞에 놓인 책과 글에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유배라는 가장 힘든 시절에 오히려 가장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근심이 마음을 흔들 때 가만히 앉아 그 근심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근심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손과 몸을 움직여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면 근심이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가 100가지 걱정보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에서 뜻이 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근심에 휘둘리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분명한 뜻과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지 그 뜻이 분명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에 정해진 뜻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많아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뜻을 다시 한번 가만히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뜻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겠다는 마음,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이런 소박한 뜻 하나만 분명히 세워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하는 근심 가운데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마다, 가까운 이의 부고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옛 선현들은 늙음과 죽음을 두려운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이라 가르쳤습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잠드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늙고 떠나는 것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과 사랑의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후회로 채우기보다 감사로 채우고 남은 날들을 두려움으로 보내기보다 평온함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늙음을 의젓하게 맞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마음에 찾아온 근심이 한겨울처럼 차갑고 길게 느껴진다 해도 그 뒤에는 반드시 다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자연은 한 계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근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평생 계속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 시간은 반드시 그 근심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데려옵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큰 근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풍족합니다. 결국 돈에 대한 근심을 다스리는 것도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가진 돈의 크기로 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돈에 대한 근심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지켜보며 건강을 걱정하고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마음 한쪽이 늘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걱정이 지나쳐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노심초사한다면 그 불안한 마음은 오히려 부모님께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진정한 효도는 걱정으로 부모님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곁에 머물러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묻고 가끔 찾아가 손을 잡아드리는 작은 정성이 100가지 걱정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채워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에 자식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순리에 맡기는 마음. 이것이 부모를 향한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근심도 의외로 마음을 오래 무겁게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온 사이이기에 더 편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부모의 사랑이나 재산을 두고 비교하는 마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든 형제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일찍 자리를 잡고 누구는 늦게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름을 비교의 잣대로 들이대면 형제 사이에 서운함과 시기심이 자라나지만 서로의 다른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형편이 나은 쪽이 조금 더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형제 사이의 정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피를 나눈 사이일수록 따지지 않는 마음이 더 큰 사랑을 만듭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마을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나 없이 손을 보태던 그 정이 사람들의 근심을 함께 나누어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작은 인사 한마디,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짊어진 근심은 무겁지만 이웃과 나눈 근심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닫고 혼자 견디기보다 작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근심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하루 가운데 짧게라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만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근심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머릿속에 가득하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옛 선비들이 정절하하여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면 근심은 자리를 옮길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멈춤이 쌓여 마음의 근육이 되고 그 근육이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옛말에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근심도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이 다시 돌아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어 이런저런 말을 보태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후회와 근심이 남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근심을 쌓을 일도 줄어듭니다. 해야 할 말은 진심을 담아 분명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가만히 마음에 묻어두는 것. 이것이 입을 다스려 마음의 근심을 줄이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비교는 남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에 새겨야 할 비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어 보는 일입니다. 옆 사람이 무엇을 더 가졌는지 살피느라 마음을 쓰기보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남보다 앞서가지 못했다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부질없는 근심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도 근심을 다스리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일수록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생각만 거듭하기보다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바람을 쐬는 동안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들도 함께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이 깊을 때는 웃음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웃음을 가까이 두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사는 것도 마음의 근심을 가볍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거나 하늘과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해줍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의 마음을 오래 옭아매는 근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앞서면 정작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실패를 거치며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평생의 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실수 자체는 흘러간 강물처럼 보내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근심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오래 끌어안고 사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힘들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향한 화살이지만 결국 그 화살을 매일 다시 쏘아 올리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에 매달려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서운함과 미움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내려놓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한결 가벼워지고 내 마음에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는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식이 자라면 좋은 길로 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한 뒤에도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걱정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격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을 부모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겪어내야 할 어려움까지 부모가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앞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걱정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든든한 믿음 한 자락을 건네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걱정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로 증명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단순히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오래 쌓이면 몸도 함께 병들어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옛 어른들이 걱정도 병이라고 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근심이 결국 몸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걱정도 몸에 더 깊이 새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다스리는 일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심을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가만히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아무리 미리 걱정해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놓인 일뿐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마음을 모을 때 근심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갑니다. 또한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근심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가만히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의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옛말에 걱정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곱씹는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로 자라나지만 누군가에게 말로 풀어내는 순간 그 걱정은 본래의 작은 크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제 흘러간 물은 오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간 근심은 굳이 다시 붙잡아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걱정은 어제의 자리에 두고 오늘은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옛 선비들이 평생을 두고 닦으려 했던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걱정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살 것인지 흘려보내며 살 것인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누구나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근심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면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근심이 자라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그 안에서 작은 만족과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근심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는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삶을 따뜻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